지금 같은 시장이 점점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을 더 많이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장인 게 어떤 섹터를 어떤 종목을 공략했느냐에 따라서 계좌 간의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많이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중요하게 딱 떠오른 시나리오가 생각이 났거든요. 이 다음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제가 과거에도 많이 경험했었고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나올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중요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가볍게 일단 체크를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제가 주말 영상에서 쭉 리뷰를 해드린 종목도 있잖아요. 거의 다 그냥 반등이 나왔거든요. 기존의 주도주만 그냥 체크를 한 것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주도주가 빠지기를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CS 윈드 같은 풍력주는 심지어 개파락을 마이너스 3%를 시작했는데 끝나는 거는 플러스 3.5% 끝나면서 신고가를 마감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CS 베어링도 개파락 부분을 마이너스 5% 부분을 다 회복을 하면서 끝났고 풍력주도 그렇지만 당연히 태양광도 하나솔루션도 저도 진짜 좀만 더 빠지길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았나 봅니다. 이런 원하는 자리까지 빠져주지 않고 바로 시초가가 거의 최저점이고 바로 반등 또 신고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섹터가 신재생뿐만이 아니라 신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등이 또 잘 나온 종목들이 꽤 있어요. 이런 원전주도 개파락을 대부분 다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수소도 마찬가지죠. 수소주도 범한표열셀도 반등이 좋게 나와서 오늘 플러스 마감을 했고 두산표열셀은 약간 버텨주면서 끝난 흐름. 2차전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많이 나왔거든요. 전고체 관련해서는 심지어 이소화학도 주말 영상에서 자, 요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공략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시초가가 거의 최저점 이후에 이렇게 미친 듯한 반등이 나오면서 신고가 영역을 주어졌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또 예전에부터 많이 오늘의 차트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5일선 반등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분봉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미래나노텍 같은 종목도 개파락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봤던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강하더라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보시면은 개파락 이후에 21선 부근에서 다시 신고가 영역을 만들어주는 모습. 전반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그 다음에 신재생, 방산도 좀 강했습니다. 근데 방산 마지막에 좀 밀리긴 했는데 방산도 반등이 중간에 잘 나와줬고 그래서 기존에 강했던 그리고 뭐 폐배터리 같은 종목도 세비캠 오늘 마지막까지 좋은 흐름이 나왔죠. 세비캠도 개파락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신고가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주로 봤던 게 여러분들 네오위즈가 있었어요. 와 네오위즈도 정말 저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 얘기할 때 살짝 텐션이 업이 되면서 종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만큼 이 게임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의 웹보드 게임이랑 몇몇 PC 게임, 모바일 게임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하던 회사인데 이번에 새롭게 콘솔 게임에 준비를 했어요.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을 유럽의 게임스컴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보여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작년을 따지면은 엘든링이라는 게임이 게임스컴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4관왕인가 3관왕인가 이제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올해 2월인가에 엘든링이 출시를 했는데 현재까지 약 1600만 장이 팔리면서 완전 초대박을 칩니다. 자, 근데 그런 게임과 비슷한 류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올해 게임스컴에서는 3관왕을 이 네오위즈 산하에서 만든 콘솔 게임인 피해 거짓이 3관왕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핫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엘든링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만약에 출시하고 나서 1000만 장 정도만 팔려도 완전 지금 우리나라 콘솔 게임 회사 역사에 새로 쓰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기존의 대기업이 아니라 이런 네오위즈 게임사에서 한국 콘솔 게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최초 사례가 된다면 이거는 정말 밸류를 다시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주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보는 많은 분석가들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바로 신고가를 가면서 장중에 2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늦어지면 내년 하반기에 출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출시일까지는 조금 딜레이가 좀 시간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주가 변동이 계속 물론 기대감이 계속 존재하겠지만 약간의 좀 쉬어가는 구간들도 존재할 수 있고 충분히 그 기대감이 다시 사그라들었다가 시장 분위기에 엮여서 좀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기간이 좀 많이 남았다는 거죠. 급하게 따라가기보다 이런 이슈가 있고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방향성을 콘솔 게임을 너무 지금까지 등한시하고 너무 모바일 게임, 그 다음에 리니지 라이크의 뽑기 위주 BM을 주로 하면서 게임 산업에 좀 발전이 더딘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네오이제 피해 거짓이 흥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게임의 산업의 방향성도 해외 시장을 노리는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밸류가 좋아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P2E도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 네오이즈가 첫 스타트를 껐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는 주식과 별개로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텐션이 업이 됐다라는 말씀 해주신 분도 계시고 생각해보니까 기분 좋은 일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게 크고요. 계속 지켜보면서 원하는 타점 자리가 나와주면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던 주말 영상에서 쭉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거진 다 반등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그걸 기회로 잘 활용하신 분들은 나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오늘 그래서 그런 관련주 위주로 낙폭 과대 주도주에서 좀 수익을 봤지만 한편으로는 찜찜한 게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지금 추세가 너무 안 좋거든요. 58,600원 종가 저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세도 지금 60일선 이동평균선에 계속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저점은 지금 낮춰주는 흐름이 나오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다. 아직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반도체, 그다음에 건설, 경기 민감, 소비주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전저점 또는 신저가를 나오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같은 시장이 굉장히 점점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을 더 많이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장인 게 어떤 섹터를 어떤 종목을 내가 공략했느냐에 따라서 계좌 간의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신재생이나 2차전지 위주로 공략하신 분들은 오늘 시장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타격이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도체나 나름 기술주들 네이버 카카오나 반도체 이런 건설주들 위주 포트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온전히 시장의 하락을 온몸으로 그냥 다 받아서 하락의 체감을 좀 제대로 느끼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섹터별로 우리가 얼만큼 공부를 잘하고 확실히 주도주를 볼 줄 아는 흐름을 볼 줄 아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공부를 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해야 수익률을 나만의 계좌를 좀 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지수도 그렇고 업종 차트를 봤을 때도 아직 저점이 좀 더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점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는 척 하다가도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조심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환율도 보시면은 1349원, 방금 50원이었는데 이 구간 지금도 환율도 신고가를 유지를 하고 있죠.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는데 미국장은 심지어 5% 빠졌어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4.5% 선물이 빠졌고 현재까지 빠지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마이너스 5%에서 6%가 단기간에 빠진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거 아니냐, 지금이 조류의 기회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과거 경험을 봤을 때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장이 하락이 크지 않아 또는 버텨주거나 오히려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내일 오전에 열렸을 때 거봐, 이제 미국장 이제 반등 나왔잖아, 이거 선반영 됐다, 이제 반등 어쩌지 너무 많이 빠졌더라,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 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갭 상승 아니면 오전에 살짝 상승 출발할 수도 있어요. 제가 조심하자는 포인트는 미국장이 정말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니라 소폭의 반등 또는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다고 내일 우리나라 장에서 반등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돌격을 했다가 우리나라는 살짝 엇박자로 뒤늦게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오늘도 하락했지만 뒤늦게 투매에 가까운 하락이 가끔 가다가 나오는 적이 꽤 많았고 오늘 하락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장이 이미 보여줬거든. 이미 많이 하락을 한 게 모든 사람이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조심스럽게 손절 또는 약간의 소액으로 매매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고, 그런데 미국장이 조금이나마 상승 나오는 흐름이 나와줬다고 해가지고 이제 반등이 시작인가, 이제 찐반인가 하면서 과감하게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때 엇박자를 타고 우리나라는 뒤늦게 갑자기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환율 상승과 함께 갑자기 투매가 확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미국장과 완전히 커플링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이 과거에도 계속 반복됐거든요. 이미 예견된 하락에서는 비교적 잘 피하다가 엇박자로 크게 하락이 나올 때 그때 정말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반등이 잘 나와주면 좋지만 우리는 손실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엇박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피하자. 저도 그래서 시나리오 예상하면서 지금 당장 과대 낙폭을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또는 추세적인 하락도 가능성을 염두하고 오늘같이 주도주에서 다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이렇게 연속성이 계속 이어지진 않거든요.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도 제가 가끔 가다가 하락 3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하락 3파가 뭐냐면 이거예요. 처음에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반등 또는 횡보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재차 세 번째 하락을 하는 이게 1파, 2파, 3파. 그래서 하락 3파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하락 3파의 흐름이 지금 이 지수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하락 1파가 나왔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장중에 잠깐 반등 또는 뭐 내일 하루 살짝 반등이 나오거나 또 버티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다시 재차 하락하는 마지막 하락 3파 마지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투매의 구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쭉 봤어요. 물론 강하게 반등이 나온 주도주들도 있지만 보시면은 이렇게 대부분 음봉 이후에 양봉 반등이 다 잘 나온 경우가 있으면은 다시 이거를 정말 시장이 강하면은 이렇게 돌파를 하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여러분들 양음양 좋아하시죠? 양음양으로 상승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걸 차트를 반대로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양음으로 하락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음 패턴 이런 식으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하루 이틀 정도의 딜레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하락이 나온 거죠.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죠? 이번에는 전저점을 돌파하는 하락이 나왔어요. 이거를 차트를 만약에 거꾸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양봉 이후에 상승형 음봉이 나온 거예요. 상승형 음봉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차트 분석 보시면 상승형 음봉이 나오면은 추세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났더라도 어쨌든 상승해서 끝났기 때문에 계속 추세가 이어지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락형 양봉이 되는 겁니다. 음으로도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라는 포인트에서 이런 패턴들을 저는 좀 보는데 전 당연히 이 종목 하나만 보고 이 종목 패턴이 이러니까 우리 시장 무너질 거야 조심하자 이렇게 당연히 말하면 안 되죠. 종목 한두 개 정도는 당연히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종목들을 쭉 돌려봤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이런 하락 3파 패턴을 준비하는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다. 또는 종가 저가로 삼성전자처럼 빠졌거나 이렇게 쉬어가는 더 큰 하락을 위한 쉬어가는 캔들들도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기에서도 미국장만 잘 살아난다면 추가적인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 조건은 미국장이 큰 반등이 없이 빌빌대 있거나 약간의 보합권, 약간의 하락, 약간의 상승 이 정도에서 큰 변동성만 없어도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재차 다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나 라는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종목을 말씀드린 건 하나의 예시인 거고 여러분들도 한번 차트를 쭉 돌려보세요. 음양음 패턴으로 하락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꽤 있는지 추세가 이미 완전히 이탈돼서 충분히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만한 차트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그래서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종목들을 잘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헷갈릴 때는 한번 쭉 둘러봐요. 한번 쭉 차트를 훑어보면서 이게 추가적으로 물론 차트를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간다면은 높은 확률로 단기 추세 정도는 어느 정도 그냥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결론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고 조금이나마 반등이 나왔다고 해갖고 안심하고 돌격하지 말자.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엇박자로 언제든지 투매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주도주에 한해서는 그래도 그런 하락을 역시 기회로 활용하는 거 오늘 개파락하고 다 반등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다시 재차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그 다음 지지라인 그 다음 지지선에서는 충분히 다시 또 이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시장 분석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덕 스터디 카페도 검색하셔서 많이 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